네, 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강 부장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진단 키트 8월 수출에 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은 뭐 시젠, 수젠테 이런 종목들의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데이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시젠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한 달 전에 시즌 한 16만원, 17만원대에서도 제가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라는 코너, 시세 포착, 그리고, 빨강 더블 체크, 이런 코너에서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한 30만원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28만원, 27만원 돌파를 하면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절반은 추세 대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응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조용히 좀 있다가 지금 8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뭐 시즌에 대해서 향후 어떤 부분이 숫자가 바뀌어야만이 주가가 다시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별적인 의견보다는 뭐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시젠 지축을 받고 포효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 8월 진단키트 수출액이 7월 대비해서 38% 늘어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혜주 저점 찍고 턴어라운드 기대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달 전에 뭐 시젠과 녹십자에 대해서 2차 팬데믹을 준비하는 종목 해서 시젠과 녹십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바디텍 매드라는 회사도 2차 팬데믹을 준비하는 형태가 나왔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19 증상과 독감 증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단 키트의 사용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인원 진단 키트 개념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 독감 그리고 코로나19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8월 수출액 38% 이상 증가가 되었고 시젠, 수젠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사가 좀 나온 바가 있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즌에 대해서 한번 7월 달부터 현재까지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살펴보면은 2월 달에 그 지난 그 2분기 때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실적 방향성을 확인하자 사상 최대 실적 8월 달에 나왔고 역사적인 서프라이즈 이런 분석 자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에도 좋다. 이런 내용의 또 조사 분석자의 의견이 좀 나온 게 있고요.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라 시젠. 최근에 시젠에 대해서 이 목표가 상향 조정이 40%씩 조정이 되면서 나오는 형태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28만원, 뭐 30만원대 이 정도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목표가 개념을 좀 생각지 마시고 시젠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어차피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시젠이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준다면은 상향 조정될 거니까 그 부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추세 전환과 그리고 성장 동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은 뭐 시젠 투자하기가 투자하는데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온 리포트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즌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비용이 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61.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다. 매출액의 볼륨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로 진단키트의 수출은 4월이 고점이었고 5월은 4월보다 29%, 6월은 전월 대비 11%, 7월은 6월 대비 19% 감소하면서 7월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고점이었던 4월 대비 49%가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리포트니까 아직 8월 한 달치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누적 수출액은 전월 대비해서 51%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했던 바가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실적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애널리스트 자료를 제가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단키트 8월 수출 잠정치 턴어라운드 9월 발표된 트라스 잠정치 데이터에 의하면 8월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7월 대비 33.1% 증가됐다. 5월, 6월, 7월 매월 진단키트 수출 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7월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고점이었던 4월 대비 49%까지 조정받았다. 결국 진단키트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7월 진단키트 수출 금액이 저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3월에서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7월에서 8월 남미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8월부터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턴어라운드.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보여준다면 당연히 관심 집중이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유럽, 일부 유럽 국가들의 일별 확진자 수는 피크였던 3, 4월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스페인의 경우에는 하루 10,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월 고점을 넘었고 프랑스 7,0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월 수준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의 일별 확진자 수 그래프는 완벽한 U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증가했던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누적 지역별 비중이 남미와 유럽 시장에서 각각 17%, 29%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들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확산세는 국내 기업들의 진단키트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행은 반복된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전 세계 218개국에서 발생해서 현재까지 약 2,5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매일 확진자 수가 증가, 최근에는 하루에 약 22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사망자는 85만 명에 육박하여 공식적인 치명률은 약 3.4% 수준이다. 발생한 지 9개월이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확산세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워낙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방역이 다소 느슨해지게 되면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유행이 반복되고 있다. 6월에서 7월 경제 봉쇄를 해제하면서 하루에 7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던 미국은 현재 확진자 수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지금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당 국가의 방역 체계가 다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방역이 느슨해진 국가들을 돌아가며 유행하고 있다. 또한 가을, 2차 팬데믹 가을, 또한 가을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유행하는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기존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즌이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들 2분기 고점이었다고 생각하나 이제 옥만 남은 진단 기업들의 3분기 수출 금액은 2분기 대비 크게 조정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에 통관 데이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8월 달에 통관 데이터가 잘 나왔죠. 9월 달에 통관 데이터가 주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통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안 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 더 숫자가 나온다고 예측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반복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글로벌리하게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큰 거고, 특히나 더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함께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를 다 점검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진정 진단 키트 기업, 제가 볼 때는 시젠이라든가 수젠텍이라든가 그리고 바디텍 매드 뭐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밖에도 다른 기업도 있겠죠. 이 진단 기업들의 수출은 2분기 대비해서 생각보다 크게 조정 안 받고 수출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봤을 때는 진단키트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런 약간 퀘스천 마크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젠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큰 폭의 이익이 증가할 거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4, 4분기, 3,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2%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2765%를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 1328% 3분기 증가하고 4분기 때는 1274%. 쉽게 말씀드려서 시젠이 성장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 현재 시장 데이터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장 데이터는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24%가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다시 4, 4분기 때는 14%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익이익단에서 좀 보시면은 3분기는 36%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4분기는 8%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연간 실적 전망치 3개월치를 보고 그리고 1개월 평균을 좀 봐야 되는데, 그 해당 숫자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영업이 앞자리만 얘기하겠습니다. 484에서 510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순이익은 385에서 405로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측을 과거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에서 말씀드리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감소된다는 부분이 조금 더 축소돼서 추후에 증가율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시젠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흐름 자체가 뭐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추세가 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 상승 추세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젠의 가격이 탄력적이지 못한 거죠. 따라서 추세 상승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추세로는 여전히 강하며 상승 트렌드가 유효합니다.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추세 하락의 신호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적인 부분을 쉽게 말로 좀 풀이해 드리면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승 트렌드가 유효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으로서 조금 약한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기적 흐름을 추세 하락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누적 수급인데요. 단기와 중기로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도 시총 대비해서 무려 2.6%나 주식을 매수해 줬고요. 20일 중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4주를 얘기하는 거죠. 1.5%의 비중을 늘린 상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0.1% 매도했고 중기로 봤을 때도 0.8%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이걸 합산 개념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역시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수세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소로 봤을 때도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 편의를 위해서 문자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은 외국인은 최근 5일간 강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기준으로도 매우 강한 순매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일주일간 순매도 상태입니다. 최근 4주 동안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 수급의 이탈 가속화 여부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외국인은 사고 있는 거죠. 중기든 단기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관 투자가의 이탈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된다면 시즌은 아래 방향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기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는 단기적으로 좋지 않다. 수급은 단기적으로 합산 수급으로 봤을 때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즌의 현재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성장성과 수익성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과 차트가 좋아진 상태란 거죠.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있어요. 시즌 이 파란 선, 이 빨간 선 대비해서 성장성이 안쪽으로 좀 들어갔고 수익성도 안쪽으로 좀 들어왔어요. 근데 수급과 차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즌의 상태는 뭐냐면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승을 할까 말까 딱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도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20일 평균 매수가와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가를 봤을 때 25만 9천원, 25만 9천원이 의미 있는 가격대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24만 9,400원입니다. 24만 9,400원. 근데 제가 의미 있는 숫자를 25만 9천원 정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즌이 24만 9천원이 아닌 25만 한 만원 정도 더 오르면은 추세는 강하게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유입되고 있고 기관들은 아직은 본격적인 수급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와주는 척 하다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팔았다가 좀 강하게 사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차트적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25만, 아까 말씀드린 25만 9천원이 안착이 되면은 주가는 위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놓치지 말고 바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일간의 평균 매수가는 외국인이나 기관인데 매일같이 바뀌기 때문에 체크를 계속해서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보유를 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비싸게 사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살아있고 수급적으로 봐도 흐름이 살아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은 살아있고 흐름은 조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요번에 8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좀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그죠? 증가한 걸로 나왔고 9월 데이터가 만약에 증가하는 걸로 예측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추세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대응해 보는 것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메리트가 있다. 단 바로 매수해서 바로 상승한다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좀 시간 간격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해서 한번 기다려 보면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일선 정도 기준 잡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한 20% 좀 넘게 손해 보신다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고, 8월 데이터는 좋았으니까 9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시고, 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환자 진단 수가 좀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바로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저치 마시고 바로 매수해주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보시고자 한다면은 약간의 리스크를 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분할해서 모아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진단키트 기업의 주가가 끝나지 않은 걸로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15, 제가 사실은 시젠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만원대 초반부터 이렇게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는 코너에서 말씀드려서 17만원, 8만원대까지 갔을 때 전문가들이 흔들릴 때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 더 갔을 때 28만원 정도 갔을 때는 그들이 더 사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저는 이제부터 비중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주가 가치 조정이 나온 거죠.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은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고, 중장기로 본다 하더라도 손절가는 20만원을 종가상 하회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추후에 미래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최선을 다해서 공유를 여러분들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유용한 정보를 캐치하시고 투자에 접목을 시켜서 아주 좋은 성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